네, 두 번째 세션을 빠르게 한번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버스 마운틴의 영업 총괄 최재준입니다. 앞에 안세영 코치님께서 굉장히 유익한 내용의 첫 번째 세션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도 같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성장하는 구성원과 조직의 성과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납득 가능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그런 납득 가능한 평가를 위해 보다 넓은 범위를 관통하는 철학과 지침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다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것을 실제로 조직에 적용하기 위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론과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납득이 가능한 평가, 성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크게 다음의 키워드를 중시하면서 평가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례적이지 않고 주기적이어야 할 것이고요. 사후적이기보다는 즉각적인 것이 좋습니다. 포괄적이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짚어줄 수 있는 게 좋고, 그 평가 내용들이 체계적인 기록으로 남겨지고 피평가자들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두 개 중에 좋은 걸 고르라면 이게 맞겠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편익이 되게 직관적이고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키워드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실체화하고 조직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새로운 문화를 도입할 때 여러 가지 잡음과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 상황은 평가 및 피드백 문화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경영진 팀장님들께서도 큰 마음 먹고 새로운 문화 도입을 주도를 해보셨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명무실해진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마다 다양한 세부적인 원인을 꼽을 수가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새로운 문화의 정착을 위해 조직과 그 구성원이 들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 즉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입니다.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이 비용이랑 다르게 문화가 후에 창출해낼 가치나 편익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사후적이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겪어보기 전까지는 다소 막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 가치와 편익이 비교적 명확하더라도 눈앞에 닥친 비용, 들여야 하는 노력의 체감이 그 이상이라면 해당 문화는 지속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입 과정 자체에서도 잡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관리자의 권한을 바탕으로 문화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여서 당장 도입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마침 적합한 사례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팀이 인터뷰를 진행했던 한 게임 회사의 경우에는 팀장님이 다소 이제 큰 감명을 받고 상시 관리를 위해서 모든 팀원은 퇴근 시간 전까지 매일 팀장에게 일간 업무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피드백 관련, 평가 관련 정책을 도입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명분 자체는 좋았고 분명히 팀원분들에게 타운홀 미팅이라든지 전사적으로 공유가 분명히 되고 명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납득도 분명히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명분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양 속담 중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명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와 준비가 선행되지 않으면은 그 결과는 예상과 달리 처참할 수 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해당 회사의 피드백 문화 개선 역시 결국에는 실패에 가까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업무 보고를 해야 하는지, 작성해야 하는지, 내가 제출한 업무 보고들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매일매일 쌓아간 일간 업무 보고들이 최종 평가에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구성원들은 혹시 모를 불이익을 두려워하며 점점 더 긴 시간과 노력을 일간 업무 보고서 작성에 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새로운 정책이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페이퍼워크의 부담을 가중시킨 셈인데요. 나중에 가서는 빠르면 오후 4시부터 본래 업무를 제쳐두고 일간 업무 보고를 작성하는 구성원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사례에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무를 더욱 잘하기 위해서 성과 개선을 하고 팀원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이 오히려 본질에 해당하는 실무에 투입할 시간과 노력을 잠식하였다는 주객 전도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막연함 때문에 구성원들이 충분한 납득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낮은 몰입과 만족도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해당 정책에 좋았던, 거창했던 의미와 명분마저 퇴색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사후 설문조사 결과 구성원분들 중에 70% 이상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 불만족한다, 내지는 정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응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납득 가능한 평가 및 피드백 문화 정착을 위해 만족되어야 하는 전제 조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문화를
실제로 조직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평가의 대상이자 기준이 될 업무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의 양과 질을 늘리는 것이 목표인 만큼 업무 데이터 역시 기존보다 높은 질과 많은 양을 확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인풋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만 그거에 대해서 진행되는 평가가 혹은 피드백이 조금 더 유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보한 업무 데이터를 평가하기 용이하게 보다 생산적인 피드백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연결 및 관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의 절대적인 양이 늘어난 만큼 그것을 어떻게 수합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난이도 그리고 중요성이 함께 자연스레 높아지게 됩니다. 적합한 체계를 갖추지 않고서는 업무 데이터 가공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거나 기껏 모아놓은 데이터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놓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준에 맞춰 정리된 업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기적이고 구체적인 피드백 및 평가를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코치님께서 소개해 주신 신호등 평가와 같이 평가자는 피평가자에게 직관적인 평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피평가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평가 및 피드백 내용을 공유하고 아카이빙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떻게 이런 전제 조건들을 잘 만족시킬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시스템입니다. 문화와 시스템은 늘 함께 가야 하는 바늘과 실과 같은 존재인데요. 문화 및 정책과 핏이 잘 맞도록 구성된 시스템을 함께 설계하고 도입함으로써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비용은 최소화하고 편익의 크기와 직관성은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게임 회사의 사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좋은 명분 그리고 문화 및 정책을 주도할 리더는 존재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실행의 바탕이 될 시스템이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해당 전제들과 대응되는 티키타카의 기능들을 바탕으로 납득 가능한 평가 및 피드백 문화를 위한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마다 조직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세부적인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수많은 복수 정답이 존재할 텐데요. 티키타카에 담긴 내용을 취사 선택해서 참고하신다면 여러분의 조직에 딱 맞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정의 밑거름을 마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전제부터 평가의 대상이자 기준이 될 업무 데이터 확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었던 인풋에 해당하는 업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해법은 업무 데이터 입력의 주체가 될 실무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업무 데이터의 기록은 결국 구성원 각자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계획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자 그거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이 당연히 본인이기 때문인데요. 업무 데이터 기록을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팀장도 다른 동료도 아닌 팀원 본인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게임 회사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인데 해당 회사의 팀장님이 팀원분들에게 매일매일 일간 업무 보고를 요청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평가 및 피드백 문화를 개선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직 내에서 이를 주도하는 것은 분명 팀장이나 리더의 몫이지만 구성원들의 활발한 업무 데이터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화나 도입은 결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평가 문화 정착이 성공할지 말지는 업무 데이터를 제공할 구성원들에게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꽤나 귀찮고 성가시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업무 데이터를 더 자주, 더 많이 공유하세요 라고 요구만 해서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들여야 하는 노력이나 시간은 크고 직관적인 데 비해서 양질의 평가와 피드백에 따른 편익은 사후적으로 열심히 데이터를 쌓은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겪어보기 전까지는 다소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구성원들을 설득을 하여서 행동을 이끌어내더라도 페이퍼워크에 허덕이느라 아까 사례와 같이 오히려 능률이 떨어지는 불상사가 일어날 위험도 큽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및 성과 관리 툴들을 포함해서 많은 B2B 서비스들이 그 편익이 명확하고 분명히 좋은 서비스인데도 실무자가 실제로는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해서 서비스를 활성화하지 못해서 어느새 구독료만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무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줄이고 반대로 편익은 키우는 동시에 가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티키타카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티키타카는 팀 목표와 연동되는 개인 스케줄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업무 데이터 기록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서는 팀의 프로젝트 관리 페이지, 주간 회의 페이지와 거기 등록한 목표 및 상위 업무를 개인 스케줄러에 연동하는 방식, 그리고 그걸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놓친 것은 없는지 매번 기록을 들여보지 않고도 리스트에서 골라서 업무 계획이나 실제 업무 내용을 손쉽게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업무 데이터 기록을 통해 팀원들이 얻을 수 있는 편익에 관련해서는 물론 추후에 납득 가능한 평가를 통해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편익도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직관적이고 즉각적으로 개인 차원의 편익을 느낄 수 있도록 가심화를 하였는데요. 기존의 사후적이고 부가적인 업무 보고 형태의 프레임워크에서 탈피를 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 혹은 나의 생산성 개선에 보탬이 되는 개인 스케줄러 및 다이어리 형태로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최근 개인 생산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 실제로 이를 돕기 위한 서비스들도 많이 출시되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티키타카의 개인 스케줄러는 팀 차원의 평가 및 피드백의 근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작성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개인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스케줄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구현되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투두리스트를 작성하고 태스크들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설정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계획과 달라진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달성하고자 했던 것들은 달성했는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런 회고를 함으로써 구성원들은 훨씬 더 주도적이고 능률적으로 시간과 할 일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종합하자면 티키타카는 팀원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타인을 위한 사후적인 보고 목적이 아니라 사전적이고 자발적인 나를 위한 업무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업무 데이터를 쌓아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라는 데이터가 함께 확보된다는 점 또한 이게 평가와 피드백까지 연결되는 그 의의가 굉장히 큰데요. 물론 단순히 시간을 많이 썼다고 해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 반대 경우 역시 마찬가지고요. 평가와 피드백에서는 정량적인 실정이나 정성적인 맥락들이 분명히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티키타카의 개인 스케줄러가 가지는 의의는 시간만으로 평가 및 피드백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간까지도 고려하며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각자가 상대적으로 어디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특정 유형의 업무에 대한 실제 캐파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 조직의 우선순위와 각 구성원의 우선순위가 잘 합일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한 단계 더 효과적인 소통과 평가, 피드백 교환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제, 유의미한 피드백을 위한 업무 데이터 연결 및 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충분한 업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에 성공을 했다면 두 번째로는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연결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꼭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열만 되어서는 데이터를 제대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오히려 많은 양의 데이터가 확보되었다는 점이 평가자에게 혼란스러움을 주는 그런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별로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들을 수합하고 조회하고 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티키타카에서는 각자가 작성한 오늘의 업무 계획 내지는 일지가 대시보드를 통해서 모든 팀원들과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각자가 지금 당장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오늘의 업무 우선순위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확인이 가능한 형태인데요. 이를 통해서 가장 즉각적이고 일상적인 피드백을 1차로 교환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지고요. 팀의 우선순위와 구성원의 우선순위가 잘 맞춰져 있는지 확인하거나 우발적인 변수로 지연 및 변경된 업무 내용에 대해서도 언제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방향적인 보고나 검사가 아니고 쌍방향적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식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구성원 각자 입장에서도 자기의 일정이나 업무 계획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나 거부감이 훨씬 경감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당장의 상황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피드백 교환하는 게 물론 유익하지만 하루하루의 기록,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록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연결하고 수합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티키타카에서는 기간과 목표라는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팀원들의 업무 데이터를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간회의 페이지인데요. 일주일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우리 팀과 팀원들의 지난주 계획과 실제 진행 현황을 회고하고 이를 반영하여서 피드백과 평가를 주고받고 이번 주 팀 업무의 큰 맥락을 함께 수립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자 작성했던 일간 업무 기록이 상위 목표를 중심으로 수합되어서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주간 보고를 위한 별도의 페이퍼워크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요. 그럼에도 투명하고 누락 없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단위, 구체적인 업무 단위의 평가 및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평가의 주기성과 구체성을 강화할 수 있고요. 쓴소리, 부정적인 피드백도 훨씬 더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점수판 페이지입니다. 점수판 페이지에서는 프로젝트별 상하위 목표를 기준으로 업무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구성원들이 기록한 업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어서 단순히 사후에 가서 결과론적으로 달성을 했냐 안 했냐, 몇 퍼센트를 달성했냐 이거를 결과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계획과 달라진 바가 무엇이 있는지, 우선순위에 맞춰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각 목표별로 지금 얼마의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었으며 누가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전제, 다양한 기준에 따른 평가 및 피드백을 실제로 제공하고 공유하고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문제입니다. 네, 스텝 2까지가 잘 갖춰졌다면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돈된 업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로 주기적이고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티키타카는 앞서 이야기해드린 주간회의 기능, 점수판 기능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주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크레딧 기능이라는 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이란 즉각적으로 상시 일어날 수 있는 상호평가, 일반적인 피드백과 분리하여서 특정 목표 혹은 특정 팀의 리더가 부여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 체계인데요. 앞 세션에서 소개했던 신호등 평가와 같은 맥락으로 직관적으로 현황 파악이 가능한 3단계의 배지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티키타카에서는 팀장이 주간별로, 업무별로 내용을 구분하여서 크레딧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긴 기간에 대해서 혹은 전체 업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평가를 할 때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주기적이고 명확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팀장의 입장에서는 2024년 2분기의 팀원 A가 아니고 이번 주에 팀원 A가 목표 B를 위해 진행한 C 업무로까지 가장 좁혀 나가자면에 대해서 분리하여 평가를 할 수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쓴소리를 보다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용하는 팀원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부분을 잘했고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좀 더 명확하게 납득하고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각자의 크레딧 데이터가 축적되는 개인 공간 또한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팀장의 입장에서는 추후에 이를 참고 및 근거 자료를 활용하여서 최종 평가를 진행한다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생산적이고 납득 가능성이 높은 최종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팀원 각자의 입장에서도 기간별, 목표별, 업무 유형별 크레딧을 분리해서 모아보면서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썼고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이뤘고 스스로의 역량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두 번째 세션에서 다뤘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납득 가능한 평가 및 피드백 문화를 실제로 조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평가의 기준이 될 많은 양과 높은 질의 업무 데이터가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평가 및 피드백 목적에 맞게 적절히 연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즉각적이고 주기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공유하고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티키타카의 경우에는 개인의 편익을 강화한 개인 스케줄러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업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고요. 즉각성에 초점을 맞춘 오늘의 업무 계획 공유, 주기성에 초점을 맞춘 주간회의 기능, 구체성 혹은 팀과의 목표 정합성에 초점을 맞춘 점수판 기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준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형식으로 업무 데이터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레딧 기능을 활용해서 리더들이 보다 직관적인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게 하였고요. 팀원들별로 내역을 축적하여 추후 최종 평가 및 역량 강화의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의 내용도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세션 1, 2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혹시 티키타카에 대해서 혹은 조직 내에서의 평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공지드렸던 이메일로 편하게 연락을 부탁드리고요. 추후 메일로 웨비나 다시 보기 링크, 간단한 후기 설문 링크가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보다 나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저희 웨비나 참여 폼 질문 중에 뉴스레터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익한 내용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여서 최대한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거기서 거절 누르신 분들도 오늘 세션 들어보니까 한번 유익하겠다 싶으시다면 메일로 의사 알려주시면 제가 리스트에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버스 마운틴의 영업총괄 최재준이었고요. 안수현 HR 코치님께서 연사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리고 따뜻한 금요일 오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